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제품별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제품별로 안 나눠주고 장소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뭐별로요? 장소별로. 그래서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발생 장소별로 분류짓게 한다. 발생 장소별로 분류짓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우리가 원래는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우리 제조 간접비에서 왔다라고 적어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제조 간접비에서 원칙상은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우리 제조 간접비가 왔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품별로 구분을 했을 때고, 그냥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자. 뭐별로? 장소별로. 그러면 우리 공장이라는 그림을 조금 나누자. 공장에서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놓다 보니까 우리 공장에는요, 뭐 절단 부문이 있고요, 조립 부문이 있고요, 뭐 동력 부문이 있고요, 수선 부문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부문별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부문별로 나눠 주시게 되면 제조 간접비의 총액이 여기에서 집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전체 집계가 되면 얘를 각 부문별로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각 부문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배분을 하는 것 중에서도 제조 간접비인데 그 중에서 직접비가 있어요. 네가 얼마 쓴 거 확실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직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간접비란 얘기는 너희들이 같이 쓴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쓴 게 있으니까 간접비도 또 따로 나눠주고요. 간접비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얘네들 둘은 제조 부문이고 얘네들 둘은 보조 부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기로 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동력 부문은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그 전기는 얘네들이 다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시 어디로 가요? 제조 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갔던 것을 한 번 더 걸러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원가가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원가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소별로 분류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원가를 우리가 부문 직접비와 부문 간접비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문 직접비는 부문 개별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는 부문 공통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쓴 거. 같이 쓴 부분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의 구문은 두 번째 원가의 구문은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주게 돼요.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니까 공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르고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회사 나름대로의 이름을 명칭을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절단, 조립 뭐 이런 것들로 나눠주실 수 있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조 부문에는 동력 부문, 뭐 수선 부문, 뭐 이런 것들, 사무 부문 이런 것들로 나눠주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에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얘밖에 없어요. 절차.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절차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절차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절차의 제일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지 돼요? 부문 개별비의 배분. 부문 개별비를 배부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 제조 간접비 중에서도 원가의 추적이 가능한 게 있다 그랬죠? 원가의 추적이 가능한 게 있으니까 추적할 수 있는 건 너 얼마, 너 얼마, 얼마 이렇게 그냥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가 있어요. 같이 쓴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문 공통비죠. 그런데 부문 공통비는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너 얼마가 가능하죠. 창구장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부문 공통비는 네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무슨 관계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관련성에 따라서 배분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돈 나눠줄 때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조건 각합제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놈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해요. 복리후생비가 나왔어요. 복리후생비가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럼 복리후생비 나눠주려다 보니까 복리후생비 뭘로 나눠줘요? 종업원 수에 따라서 나눠줘야죠. 종업원이 많은 놈이 복리후생비 많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니네 몇 명 있어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누어 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제 뭐예요? 보조부문비의 대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넘어가는 거.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으로 대체를 해주는데 여기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으로 대체할 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직접 배분법.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분법. 세 번째, 상호 배분법. 맞나요?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배분법은. 자, 쉽게 얘기해서 동력부문비는 전력을 공급을 해요.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이 전기를 절단도 쓰고 조립도 쓰고 수선도 전기 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동력부문비의 원가는 세 군데로 나눠져야지 돼요. 그러면 수선부문은 기계 고장난 거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쳐주는데 얘도 고쳐주고 얘도 고쳐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동력부문비에도 또 배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으로 대체를 해야지 되는데 보조부문이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을 어떻게 한다? 완전 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거래한다 안 한다? 거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주고받고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단계 배분법은 뭐예요? 단계 배분법은 그러면 우리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자. 수선부문 네가 중요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다 줄게. 그러고 나면 동력부문 수선부문비가 이미 배분이 끝났죠. 그러면 동력부문비 얘가 전기를 쓰더라도 얘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얘는 이미 마감이 끝났으니까 동력부문비를 두 군데에다가만 나눠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호배분법은 완전 고려해주는 방식이죠. 완전 고려. 완전 고려라는 얘기는 동력부문비 나눠줘요. 수선부문비 나눠줘요. 동력부문비 다시 생기죠? 또 나눠줘요. 또 나눠주고 끝까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요.
분비 배부.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조 부문비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네, 제품 제조. 그러니까 제공품으로 보내면 되죠. 그쵸? 제공품으로. 얘네에서 생긴 총 원가를 이제 제공품으로 대체를 한다. 이게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결론은 여기 있는 제조간접비가 한번 걸렀을 뿐이고 다시 다 여기로 집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세무 2급에서 뭐 얘네들 나눠주는 방법, 금액. 근데 이따가 여기에도 회계에서도 나오니까 나눠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문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제조간접비랑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가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계정을 놓고 보면 차변에는 각 원가 요소에서 여기로 집계가 되겠죠. 그쵸? 얘네들 앞에는 원래 500번대 엄청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계정 과목에서 직접비, 간접비가 나눠서 간접비가 여기로 다 집계가 돼요. 근데 얘가 집계가 되려면 월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그쵸? 끝까지 기다려야지만 원가가 집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 금액만 제공품 계정으로 조금 빨리 보내주면 제품 생산 원가는 빨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 시작하면서 제품 100개 만들자. 그러면 직접비는 100개 만들려면 얼마 들어가는지가 그냥 나오죠. 직접비는 원가의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와요. 제조간접비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만 먼저 여기다가 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원가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이 공장에 와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을 때 아직 월말 안 지나서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말이 되면 아마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라는 게 거의 머릿속에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배부, 예정 배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조 간접비 계정을 그려보시면 제조 간접비 계정에 차변에 집계되는 것은 무조건 얘를 우리는 실제 배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배부에. 이거는 월말이 돼야지만 집계가 되는 거죠. 그쵸? 월말이 돼야지만 집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정 배부액을 계산하자. 그럼 우리가 예정 소비액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정 소비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혹은 뭐 실제 배부 기준으로 곱해 주시는 거고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 나누기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시간당 얼마 나오면 그걸 실제로 이번 달에 몇 시간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해 주시면 예정 소비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 소비액은 비슷하게는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게 만약에 금액이 많이 틀리면 공장장 잘려요. 그쵸?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 대신에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정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예정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대배부되었다. 과대배부되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얘를 우리는 유리한 발생이 되었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과소배부가 되면 추가로 돈이 더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불리하다. 불리한 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간접비의 실제 배부, 예정 배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단원이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종합원가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작하면서 공장은 개별원가를 할 수 있는 데랑 종합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완성품에 대한 조업도에 따른 수량을 계산해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원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쵸? 연속 대량 생산해 주시는 거고,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말 제공품의 평가예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만 이것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방법에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있어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평균법의 식 외우셔야죠. 그쵸? 평균법 식 어떻게 되죠? 말성 말씀. 네. 말, 성, 말, 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선입선출법은 식이 어떻게 돼요? 말, 성, 빼, 초, 말, 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공식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얘는 기말의 수량이에요. 얘는 완성품 수량이고요. 다시 기말 수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은 기초에다가 플러스 단기까지의 합쳐진 금액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기말 수량에 곱하기 완성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 분의 얘는 단기분의 원가예요. 단기분의 원가.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은 우리가 조업도에 따른 수량을 구해야지 되니까 퍼센트를 따져주셔야지 되고요. 완성품은 당연히 100% 조업도가 됐으니까 완성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품은 우리가 원가 계산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퍼센트 따지실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상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이 분모에서 나오는 거. 분모를 뭐라 그래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릅니다. 분모를 마찬가지 여기서도 분모를 완성품 환산량. 전체 분수에서는 뭐가 나와요? 네, 전체 분수에서는 이 전체 분수에서는 우리가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량 관계는 아주 작게 얘를 여기다가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품 계란을 만들어요. 뭐 항상 10개 예제는 똑같습니다. 자, 제품 1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6개는 완성을 시켰어요. 6개는 완성을 시켰고 나머지 4개는 현재 50%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5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 이번 달에 전체 들어간 돈이 10,000원이에요. 그럼 제공품 계정으로 따지면 이번 달에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요? 10,000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완성품하고 기말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도대체 완성품이 얼마고 기말이 얼마냐 이걸 따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성품은 얼마? 완성품 얼마? 맨날 했잖아. 6개 4개라 그래도 6개 4개로 계산하면 안 되죠. 6,000원, 4,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얘도 벌써 완성했게요. 한 개당 1,000원씩 들어갔으니까. 그쵸? 그래서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져주시는 게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은 여기 있는 게 절반씩만 채워졌죠. 그쵸? 그럼 만약에 일을 순서대로 한다면 얘를 갖다 채우고 얘를 갖다 채웠으면 우리는 8개를 완성을 시켰을 거고 2개는 완전 빈 껍데기로 남았겠죠. 결론은 10,000원이라는 돈은 몇 개 분이다? 8개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8개 분이고요. 그래서 8개 분으로 나눠주니까 한 개당 1,250원.
그 중에 6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7,500원이 완성품이고 2,500원이 기말로 남아있다. 기말은 결론은 몇 개다? 2개와 같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4개지만 결론은 2개와 같다. 그러니까 2개의 금액이니까 2,500원.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기말 수량 우리 눈에 보이는 건 4개죠. 4개인데 퍼센트 따지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몇 개? 2개. 완성품 수량은 6개. 기말 수량은 2개. 맞나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총 들어간 돈은 10,000원. 그러면 완성품 한산량은 8개고 8개로 나눠주면 단위당 원가는 1,250원이 나오게 되고 1,250원에 기말 수량 2개니까 기말 제공품은 2,500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금액에서 기말을 빼주면 나머지가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쵸?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차이는 평균법은 뭐예요?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거죠.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그럼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놓고 보면 기초가 단기가 완성품이 되죠. 남는 걸 기말이라 하죠. 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법은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그럼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얘네들이 합쳐진 거에서 완성품도 나오고 기말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는 먼저 완성이 될 거고 단기분이 추가로 완성이 될 거고 기말에 남는 건 누구만? 단기분만 기말에 남겠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회계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얘를. 근데 이 부분은 방식이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말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기말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기말로 안 와요. 그래서 단기분만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단기분이 무조건 남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수량을 빼고 계산하자. 그 다음에 금액도 단기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자. 기초를 아예 빼버리고. 그래서 기초가 만약에 없다면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은 똑같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얘 기초가 없고 얘가 기초가 없으면 둘의 식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둘의 식은 무조건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종합원가까지 설명을 제가 거의 다 드린 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나머지 문제 풀면서 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인 부분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